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좀 개인만 사들이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각각 500억 원대, 3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이 거래소에서 700억 원대 현재 팔아치우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좀 수급 약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매수 이유와 또 나의 스타일, 장기인지 단기인지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면서 전략 짜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에게 딱 맞는 전략 얻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장에 우리 메토닉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늘 열려 있죠. 바로 2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건데요. 매우 쉽습니다. 이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문자 상담 주실 때 오픈 채팅방 이렇게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받으시면은 바로 정말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샵 4989에 오픈 채팅방 써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우리 정재윤 멘토님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돼요. 매일 기본적으로 2가지가 올라옵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 이슈들, 여러 섹터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뜨겠죠. 여기서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부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강의 보실 때마다 좋아요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세한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KMW의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나오면서 5G 관련주들 좀 약한 흐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다른 5G 종목이 오이솔루션이 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오늘 5G 종목 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G 움직임은 반갑긴 한데 일단 양시장을 좀 눌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과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네. 딱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이 오늘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아졌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 거래소는 212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0.85%, 86% 하락 중입니다. 시가총액,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유일하게 삼성 SDI만 0.6%, 현대차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뭐 업종 대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대부분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밀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외국인 쪽의 매수세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의 매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휠라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매수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많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IT 섹터 이외에는
매수세가 이렇게 크게 강하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그나마 좀 눈에 띄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밀려 내려왔다가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업종을 보더라도 뭐 전멸이에요. 대부분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없고, 화학 쪽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 통신, 유틸리티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약 쪽도 뭐 마찬가지로 그다지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형 제약사들도 2%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차트에 대한 모습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거래소 지수입니다. 지수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41선 장기평을 뚫고 넘어가고 난 이후에 지금 지난주 올해 월요일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다 지금 다시 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2100 언저리 때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오늘 저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2120포인트짜리 때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2100포인트 정도 때까지 눌려줄 수도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선물 기준으로 좀 봐도 일단 이 부분들의 갭은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봐도 한 278포인트대 정도까지는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던 이유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해소 기대감. 첫 번째로는 상당히 좀 강했었죠. 두 번째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계속 이상하게 하고 있죠. 중국 쪽에서는 관세 철회 뭐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위대한 합의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관세 폭탄 날리겠다라고 위협적인 그런 발언까지도 좀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누가 유리할까, 누가 급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재선 포기를 했을까?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합의는 일단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MSCI 이머징 지수에 대한 부분들, 편입된 부분들이 있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이 꼬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캡룰 적용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인덱스적인 부분들은 매도를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은 내일 이제 다가온 옵션 만기일, 이러한 영향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지수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수급이 악화되니까 지수 종목은 좀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좀 보게 되면 네이버가 좀 잘 올라가다가 오늘 3%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공정위에서 이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 칼을 빼들었다라는 그런 기사거리가 좀 나오면서 오늘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당분간 지수 고점을 치고 넘어가는 대신에 15만원대에서 16만원대 중반대의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 때문에 들썩거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 있어서 내일 이번 주까지 연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으면 일단 매수예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러프하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하죠. 코스닥 지수는 이제 21선 자리대, 11선 이미 깨졌고 21선 자리대까지 눌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 봐도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제약바이오 쪽과 IT 섹터 괜찮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IT 다 빠지죠. 휴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2%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장중에 16%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 지지를 해주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데 임상 관련해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지온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오늘 5G 종목군들이죠. 아까 이윤선 앵커께서 얘기했었던 오일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에 부딪히면서 다시 눌려주고 있죠. 거기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단기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5일선 안착했다 잠깐 이탈해주고 있고 에이스테크는 뭐 말짱 꽝, 그 다음에 HFR, 이노와이어, KMW, 그 다음에 뭐 솔리드 이런 기업이 단기 이평선 5일선들이 일단 완만하게 들어 누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폭넓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필승 코리아 펀드와 관련돼 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IT 장비, 소재, 부품, 핵심주들은 이 조정기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할 섹터가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탄력도 면에서는 성장을 할 섹터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나누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 창고 매매 상위 종목을 봤더니 다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4차 산업 관련 종목들에 다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좀 지수가 눌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212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은 2100까지 눌릴 수 있다. 그 앞서 있었던 갭을 메우면서 그 부분까지 일단 밀릴 수 있는데 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문자 전화 넣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61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윈스 매수가는 12,25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12,250원 지금이 딱 매수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별다른 움직임이 좀 안 보이고 있어요, 윈스. 저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위쪽으로 움직이면 좋을 텐데요. 윈스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보안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한 차례 시세가 크게 나왔었죠. 거의 뭐 80%대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깊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12,250원짜리대 뭐 매수가 부근이에요. 매수가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보안 쪽은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필수적인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 자리대에 매수를 하신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요 13,000원대 중후반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한 11,000원대 중반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 이렇게 중간 자리대, 요 자리대가 한 13,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지지 라인대예요. 근데 이게 이탈이 됐으니까 저항 라인대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은 요 트레이딩 관점 박스권용으로 좀 전략을 세워놓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한 13,000원 언저리, 14,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대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13,000원, 14,000원. 그리고 이 자리대 13,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저항대는 14,000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차익 관점으로 좀 보면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윈스 저항대 1,000원 단위로 13,000원, 14,000원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8,700원에 20%입니다. 28,700원에 20%시고요. 혹시 전에 또 상담 주셨었나요? 예, 저기 9월 말경인가 네. 언젠가 한번 상담 한번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요.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시라고 그냥 그때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예, 예, 그럼 더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예, 지금 그 보면 한국전력에서 예, 전기 가격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 보조 얘기하는 부분들도 없앤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2분기,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은 뭐 괜찮게 나올 것 같고 4분기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한국전력 전기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이게 한국전력의 경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원전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한국전력에 다 뒤집어 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기세의 이 부분들 아마 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매수 단가가 28,700원이시잖아요. 예, 그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3만 원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가파르게 움직이다가 조금 둔화됐어요. 네, 그럼 조정을 받게 되면 한 26,000원 언저리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받더라도 그냥 조금만 더 참고 가져가 보세요, 아버님. 그럼 매도 매도 단가는 어느 선에서 매도 단가를 하면 3만 원 정도 때에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만 원 넘어가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멘토님께서 3만 원 되면 전화 주시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성급해서 또 전화를 미리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3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전화를 주세요, 다시 아버님. 예, 예. 좀 기다리셨다가.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다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6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다날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휴대폰 결제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게임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일단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하반기 실적도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3,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결제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날이 실적이 부침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믿어줘도 될까?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실적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지금. 3,6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마 이거 전에 한번 또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하시면, 저는 4,000원대, 4,000원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요. 아마 이게 시세의 흐름들, 상승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지가 않고 지지부진해서 아마 답답해 하실 건데 웬만한 종목군들 다 그래요, 지금. 뭐 일부 개별주들, 테마주들 이런 걸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등락이 좀 며칠 올랐다 하면 며칠 쉬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000원 위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의견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4,000원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전화가 걸려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500원에 10%요. 17,5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걸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시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요거 한 매수한 지 2주 정도 되셨나요? 네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번 달 초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면 지난달 말에? 예, 그 정도 됐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네요. 매수하신 거 보니까, 그죠? 네. 일단 인터플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IT 종목 아닌가요? 네, IT 종목은 맞죠. 네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구나. 네네. 자, 인터플렉스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BH라고. 네네. BH 아시죠? 네네. BH는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그죠? 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BH. BH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터플렉스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네.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실적이 안 좋아서. 자, 인터플렉스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올라갔을 때 과거에 BH랑 인터플렉스랑 올라갔을 때 FPCB가 성수기고 뭐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도 정말로 전망이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고 BH가 그때 당시에도 BH나 인터플렉스나 적자였었어요. 근데 17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바로 2018년도에 바로 적자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인터플렉스가.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 고스란히 다 토해낸 거거든요. 근데 BH 봐봐요. BH. BH는 2016년도에 적자가 났지만 그 전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 실적이 좋았고 2018년도에는 최고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자, 그럼 인터플렉스 다시 볼게요. 네.
단기적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섹터에 대한 IT 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선정을 좀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1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을 보고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0% 비중이니까. 그럼 여기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네. 전략이 지금 21선을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깨지면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아, 단기 안 되면 그냥 중장기라도 가야지. 이거 10,000원까지 빠져도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10,000원까지요? 그럼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전략을. 네.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 거고, 그런 분들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네네. 막상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덥석 사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 몇 % 먹고 나와야지 그 생각에. 네. 그리고 매수가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아, 이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대응조차도 안 하신 거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15,5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아마 14,000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아, 그래요? 14,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거예요. 네네. 그럼 저는 그때 차라리 10%를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전략이 하나가 있고, 네네. 만약에 이제 21선이 지지가 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건데 그 다음 자리 때 저항 자리 때 정고점 자리 때 한 19,000원 자리 때 그 자리가 저항이에요. 네네. 그럼 19,000원 자리 때는 일부 챙겨 놓고 보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당분간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팔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인터플렉스도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단 전망치는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터플렉스보다는 BH가 더 좋아 보여요. 어머니. 아, 네, 이거 사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만약에 BH도 2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네. 그럼 차라리 인터플렉스에서 BH로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머니. 네네. 참고하시고 네. 성공 투자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0482번님이 보내주신 비아트론 살펴볼게요. 매수가 10,000원이시고요.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좀 빠지고 0.22%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아트론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중화권 수출 쪽이고 이제 내수 쪽으로는 LG와 좀 거래를 하는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단 계약 체결 소식이 떴는데 그다지 주가에는 흐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멘토님, 비아트는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어저께 공시가 좀 나왔네요. 네. BOE 쪽에 6% 매출액 대비 중국 쪽에서 해서 계약 기간이 11월 10일에 11월 30일까지 해서 일단 수주 공시가 좀 나왔어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제가 이게 누차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LG냐 삼성이냐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 중국에서의 얼마만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예요. LG는 투자 지금 중소형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불량 그 패널 부분에 불량돼서 전량 폐기했다 뭐 했다 이 9월 달에 생산했던 거 폐기한다 뭐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오는 것 같더니 아직까지 중소형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율을 못 잡았어요 지금. 근데 중소형 투자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대면적으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도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즉 큰데 삼성에 비하면 크지가 않아요. 근데 비아트론은 LG와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쪽에 있어서도 지금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게 과거에 테라세미콘이었단 말이에요.
테라세미콘에서 원익 IPS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비아트론이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테라세미콘은 원익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운 법인이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원익 IPS랑 합병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턴키 형태로 수주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비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비아트론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비아트론이 과연 이 장비 이외에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땐 그 이유는 없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제 비아트론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서울경제에서도 비아트론 10,000원에 추천해서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가져가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이 지금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바닥권역이에요. 바닥권역인데 중국 쪽에서도 내년도에 디스플레이 투자나 이런 부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관건은 과연 비아트론이 수주를 했었던 고객사들을 유지를 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할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9,000원짜리 때 요걸 지지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지지를 해줘야 반등의 시발점을 좀 만들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삼성 계열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9,500원, 600원 이 자리대까지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조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삼성 계열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비아트론은 50%의 비중을 실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비중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저점 9,150원짜리 때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9,600원 위로는 서서히 좀 줄여서 삼성 계열 쪽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아트론 리스크 관리점 9,150원 잡아드렸고요. 9,600원 위부터는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디스플레이 쪽이라면은 삼성 쪽으로 좀 관련된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43,200원에 70%요. 43,200원에 70%. 네. 비중도 많으셔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네, 일단 이번에- 굉장히 밝으신데요. 네, 연말에 11월 달에 삼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내년까지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매도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멘토님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익 많이 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어떤 게 고민이시라 그랬죠? 삼룰 때문에, 응? 11월 삼룰, 30룰. 30%. 아, 캡룰?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매도가가 어느 쪽에나 잡을까 하고요. 어머니 이거 8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5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부터 있다가 계속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럼 손실 봤다가 수익으로 전환하신 거네요? 그죠. 그리고 계속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배당도 좀 여러 번 받으셨고 네 두세 번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30% 캡룰 이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문제는 업황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네. 반도체는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쳤고요. 네. 디램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보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53,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아니요, 43,000원. 43,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내가 좀 불안하다 그 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70% 비중이시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21선짜리대가 깨지면 예. 그때 그냥 일부 정리를 하세요.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시든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만 뭐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증권사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2017년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걸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57,000원짜리대가 최고가였었거든요. 네. 액면 분할하고 그 자리대까지도 넘어갔었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네. 저는 한 번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이 산업 쪽에서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고 외국인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고 하는 쪽은 IT 섹터밖에 없어요. 네. 그중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등락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가져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내년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눌 이걸 자꾸 멘토님 저번에도 이야기 하시길래,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중간에서 끊어줘야 될까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를 그것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를 그렇다 빼고 나서 할까? 뭐 이런 거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캡룰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확 무자비하게 때리고 하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요? 네네. 그러면 계속 가져갈 그럼 생각이에요. 좀 더 가져가세요. 배당 받고 하시면 더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소금 투자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원익 IPS요. 원익 IPS 매수가 예. 비중은요? 매입가는 22,670원요. 22,670원에 비중 10% 맞으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예. 잘 보고 계시거든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 전망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럼.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매수가가 22,670원 분할 매수하셨네요? 아니요, 그거 한몫했어요. 한 방에? 예. 근데 어떻게 70원이 나오지? 시장가로 사셨나? 그거, 제가, 매수가로 저 7원 나온 거 그거 사서 가지고 7원을 벌었어요. 그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한 3, 4개월 되니까 한 4, 5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4, 5개월 정도 되셨다? 예. 아버님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거 할 때는 그 장단기를 생각 안 하고요. 네. 텔레비에 봤을 때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네. 그때 마침 금액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못 샀어요. 10%밖에 못 샀어요. 이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아버님? 예. 이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예? 이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예. 자주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주 봅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제가 얘기했을 것 같다고, 원익 IPS. 그러세요? 자, 일단 아버님 이거 예.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고 만약에 예. 이 친구가 좀 더 조정을 받았어요. 예. 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29,000원 정도 때까지 빠지잖아요? 예. 더 사세요. 예. 더 사시고 예. 앞자리 바뀔 때까지 갖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자리가 3자잖아요. 예. 4자까지 가지고 가시고 예. 만약에 29,000원이면 두 번 바뀌어야 되겠죠? 예. 3자로 바뀌고 4자로 바뀌고 예. 어찌됐든 사상 최고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사상 지금 최고가가 조금 4만 원이거든요?
저거 조금 더 사서는 안 되겠습니까? 더 사시면 안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29,000원짜리 때까지 눌리면 더 사시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원익 IPS 우리 정재훈 대표님의 정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올 초부터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나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재 비중 10%시고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원익 IPS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29,000원으로 빠지면 더 사도 된다. 그리고 앞자리 4로 바뀔 때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메디프론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프론 매수가 비중은요? 5,200원에 한 80% 정도 가지고 5,200원에 80% 많이 예, 예. 사셨네요. 예, 예. 네,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좀 몇 번 나눠서 샀습니다. 아, 몇 번 나누셔서 예, 그러면은 처음에 굉장히 좀 높게 들어가셨었나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멘토님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메디프론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메디프론을 2월부터 한 5월까지 샀습니다. 올 연초 2월 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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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예, 아,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5,200원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어머니? 증권회사 직원이 좀 추천해갖고 샀습니다. 아, 뭐 때문에 이거를 추천했을까요? 네? 뭐 때문에 추천을 했을까요? 증권사 직원이. 글쎄요, 치매, 그게 관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샀는데.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 좀 보면 네, 하락 가격적인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요 자리 때 한 5,700원에서 4,000원? 예. 요 언저리에서 계속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왔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쪽 치매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들은 네, 이제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8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실적이 아직까지 이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싼 부분들도 아니고,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머님이 이거 분할로 매수를 하셔갖고 80%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네, 글쎄요, 이거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5,700원 자리대예요, 어머니. 네, 5,700원 자리대가 넘어서야 그 다음 자리대로 볼 수 있는 게 한 7,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700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5,700원 언저리 때까지 박스 상단까지는 한번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아마 제 판단에는요, 네. 올해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올해를. 네, 넘기는 올해 게. 넘기고 네, 내년도 상반기 예, 그 정도 때까지 보면 일단 기본적 분석은 볼 게 없어요, 어머니. 실적이나 이런 건 볼 게 없는데 네,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수익을 좀 낼 것 같아요, 어머니. 상반기 정도. 약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네? 얼마 정도 상반기에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중요한 게 5,700원인데 예,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 7,000원 정도예요. 일단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80% 예. 비중은 예,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5,700원짜리 때는 절반 정도 챙기시고 아, 절반 정도. 네, 예, 나머지 40% 갖다가 한 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예, 7천까지. 음. 예,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디프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큰 손실 보시는 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전해드린 전략 잘 기억하시면서 수익 최대한으로 보고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눌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원래 이게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 때 보는 기업들은 밀리는 그런 기업들이 혹은 테마주 봐야죠. 네. 테마주 중에서도 인맥주 막 이런 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전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괜찮은 좀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일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관세가 아마 연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서 현대위아를 좀 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를 보게 되면 이 현대위아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거래량이 좀 다소 아쉬워요. 어제 거래량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이 박스를 넘겼단 말이에요. 이 박스를 넘겼다는 얘기는 매물사가 다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마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 때. 이 저항 라인 때인데요. 이 자리 때가. 이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53,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5만 원 손절 잡고 53,000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한 6만 원 언저리 잡고 그렇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수급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기관 쪽도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돼서 내년도에는 좀 성장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당 자산가치 뭐 0.46배, PBR 0.46배 정도, 0.5배도 안 되죠. 배당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자동차 쪽 섹터도 한 번쯤에 순환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뭐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눌린다라면 한 53,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현대위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3,000원 이하에서 5만 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 잡고 목표가 6만 원 그렇게 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 뭐 시장이 밀릴 때는 밀리는 기업 테마주, 인맥주를 보기 마련이지만은 저희 주식 잔소리에서는 그렇게 대응이 힘든 종목들은 또 전해드리지 않죠. 여러분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위아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언저리고요. 손절가는 5만 원, 그리고 53,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는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가격 전략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은 끝났어도 오후장에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신저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받았던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 이렇게 5글자 써서 보내주셔야 해요. 샵 4989
8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메신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정전 멘토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 가지 정말 주식 공부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잘 챙겨 가시면서 주식 한 발짝 더 고수의 길에 다가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 수능 날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모든 분들 좀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수능인 관계로 내일은 1시간 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